제가 딱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외국에 있었는데 일단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거에 상관없이 일단 마음이 한층 놓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엄청 꿈에만 그리던 그런 학교가 딱 붙었다고 하니까 제 자신도 너무 기쁘고, 엄마니도 멀리서 달려오셔가지고 딱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딱 들으니까 너무 저 자신한테도 자랑스럽고, 그동안 고생해준 사람들 모두 다 생각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수험 생활이 1년 동안 하는 거고, 이제 1월부터 딱 커리를 타면서 되게 오래 했다 생각해도 계약을 하면 3월이고 아직까지 수능이 11월이니까 8개월이나 남았고, 시간 되게 안 가지 이러면서 엄청 긴 그런 레이스다 보니까 되게 일단 시간적으로도 힘들었고, 막상 100일 남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역인 경우에는 3월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막상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확신도 없고, 그랬던 게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는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기계적인 삶일 수도 있지만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7시 반부터 등교를 해서 7시 반부터는 꼭 국어를 해서 수능 시간 그대로 맞춰서 10시에는 10시까지는 국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작문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건성건성 읽거나 아니면 발췌독을 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화법과 작문도 다 지문이 있는 거니까 그냥 짧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김동욱 선생님 커리를 하나도 안 빼고 다 탔습니다. 문학도 필수 작품들은, 이런 중요한 선생님들이 찝어주시는 중요한 작품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무조건 외워서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꼼꼼히 읽고 푸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기가 딸려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고 일단 글의 흐름이라던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지 이런 걸 파악하고 보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비문학에서는 일단 길이에 압도당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너무 길면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또 정작 핵심은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글을 한 번 읽고 완벽히 이해하겠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에 제대로 읽겠다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문학에서는 어떤 그림이 있는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본다던가 이렇게 슬쩍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문학에서는 보기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학을 풀 때는 보기를 한번 보는 게 작가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초점 있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문학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풀면 오히려 마음이 더 촉박해지고 시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해서 1년 동안 시험 보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시계를 한 번도 안 보고 풀었거든요. 그 수능장에서도 저는 시간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이 쫓긴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안 보고 그냥 풀다가 예비령이 5분 남았다면 알려주니까 그걸 듣고 시간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수학을 정말 잘하지도 않고 지금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수학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수학한 것을 보면 항상 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항상 그냥 문제 어떤 대표 유형 문제만 풀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수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한 선생님의 커리를 선택한 다음에 1년 동안 정말 이 선생님이 내준 거는 정말 다 소화시켜 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복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상모 선생님 풀커리를 들었습니다. 꿀팁이면 일단 영어는 독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어를 외울 때 한 단어가 이게 다이어니까 한 단어에도 뜻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보통 학생들이 이게 다 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보통 1번 뜻만 외우고 넘어가고 1번 뜻만 외우고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는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뜻으로 다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단어장에 한 단어장을 정해서 그 단어장에 나온 뜻은 다 외우는 것이 힘들겠지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푸는 루틴을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를 풀면서 뒤에를 푸는 건 뒤에 독해를 같이 푸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독해에서 앞서 나가려 하다 보면 일단 다 맞고 가야 되는 듣기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듣기를 듣는 동안은 독해를 세네 문제 정도 푸는 걸로만 딱 루틴을 정하고 더 시간이 남더라도 듣기에 집중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렇게 순서를 일단 정한 다음에 킬러 부분인 빈칸 순서 삽입을 빼놓고 먼저 나머지 문제를 처리한 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 후에 킬러 문항들을 접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이걸 영어를 잘 봤다고 해서 영어를 놓고 있으면 영어 감이 떨어져서 그 수능 당일날은 발휘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능 전날까지도 그 단어를 보고 그 수능 날 점심시간에도 제가 몰라서 따로 정리해놨던 단어들 쭈르륵 훑어보고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공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놓은 거를 수능 날 그 점심시간까지도 봤습니다. 저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했습니다. 일단 한지, 세지를 하면 다 잘 알고 있듯이 저도 이기상 선생님 풀커리를 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선생님이 일단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과목당 6시간만 딱 투자하면 된다고 하셔서 처음엔 이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탐구 한 과목을 6시간만 투자하는 거면 이걸 7로 나누면 하루에 1시간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6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3시간이 일단 수업이고 직전 복습 1시간 반 그리고 바로 직후 복습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한 과목당 일주일에 6시간 하는 걸로 해서 매일매일 커리를 타다 보니 어,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가채점 결과를
본 뒤에 학원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시즌을 시작했는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시즌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대 종목을 보면 메디신볼,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25m 달리기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그 종목 측정하기 전에 땀을 먼저 한번 빼고 몸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측정을 해야 종목별로 다 기록이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땀 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땀을 뺀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뭐 패딩만 입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이 안 보일 정도로 장갑도 다 끼고 모자도 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검어도 항상 진짜 눈 밑까지 딱 해서 눈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땀을 뺐던 게 아무래도 좋은 기록을 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강영철 선생님의 어떤 학생들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각 반별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수의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단 믿음이 갔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몸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그 몸 상태로 어느 정도만 더 하면 된다.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으로 모든 부분으로 딱 학생별로 빠지는 학생 없이 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우선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체대가자에 처음 컨설팅을 받으러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던 게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편히 먹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마다 하는 테스트에서 그때마다 제 새로운 기록들을 다시 매주 새로운 기록으로 넣어가면서 이제 얼만큼 올리면 된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치를 정해 주신 게 가장 운동하는 동안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이라는 레이스가 정말 긴 레이스인데 1월에 난 정말 스카이 이런 대학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긴 레이스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를 볼 때나 3월, 6월, 9월 이럴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정말 저도 1년 동안 힘들었지만 딱 마음속에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이 말을 딱 새기고 3월에 안 나오더라도 난 분명히 수능에서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지금까지 달려왔던 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었던 것 같고 어 저같이 모든 기본이 부족하고 이랬던 학생도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걸 보니까 어 저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도 다 연세대가 정말 꿈의 학교가 아닌 자신의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이 합격증을 받으면 정말 그런 게 싹 사라지니까 다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정말 독하게 해서 내년에 여기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가자, 화이팅!